지금부터 영상을 재생합니다. 시간을 뒤로 감아 보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파편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서로를 향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벽한 컵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라앉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법칙은 이 장면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뉴턴 역학도, 전자기학도, 상대성이론도 이 장면에서 어떤 오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리학이 허락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깨진 컵은 스스로 붙지 않고, 식은 커피는 혼자 뜨거워지지 않고, 흩어진 향수는 다시 병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왜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인류가 처음으로 내놓은 물리학적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먼저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짚어야 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까지 물리학의 핵심 방정식들은 시간을 앞으로 돌려도 뒤로 돌려도 똑같이 성립했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도 그 궤적은 물리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기본 법칙들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철저하게 한 방향이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었지만 차가워진 커피가 혼자 뜨거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향수 뚜껑을 열면 향기는 방 전체로 퍼졌지만 퍼진 향기가 저절로 한 점으로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번져 나갔지만 번진 잉크가 다시 한 방울로 돌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본 법칙이 시간 방향에 무관한데도 현실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한쪽만 향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였습니다. 1865년 그는 열이 자연스럽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했습니다. 그가 붙인 이름이 바로 엔트로피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변환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러나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를 향해 계속 증가한다. 이것이 열역학제의 이 법칙입니다. 고립된 계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변화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이 하나의 법칙이 과거와 미래를 물리학적으로 구분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역학제의 이 법칙은 달랐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쪽, 그것이 미래입니다. 시간의 화살표는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무질서도라고 번역됩니다. 직관적이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엔트로피의 본질을 진짜로 꿰뚫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트비히 볼츠만이었습니다. 1844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과학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의심하던 원자와 분자를 확고하게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다수 동료가 원자를 허구로 취급하던 시대에 그는 홀로 원자의 실제를 전제로 물리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엔트로피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비엔나 중앙묘지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그 공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S=K 로그 WS는 엔트로피, K는 볼츠만 상수, 그리고 W는 가능한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이 공식이 말하는 것은 간결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엔트로피는 같은 겉모습을 만들 수 있는 내부 배열의 경우의 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새 카드 한 묶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장을 뜯으면 카드는 완벽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이드 에이스부터 차례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열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돈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배열의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우의 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엔트로피가 극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한번 섞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뒤섞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배열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많았습니다. 신두장의 카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신두 팩토리얼 약 8 곱하기 10의 67제곱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많았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 개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숫자였습니다. 볼츠만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돈된 상태는 그것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극히 적고 뒤섞인 상태는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연은 특별히 어느 한 배열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흘러갈 때 거의 항상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갔습니다.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 상태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어질러지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밀폐된 방 한쪽 구석에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향기 분자들은 처음에 한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자들은 방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개별 분자 하나하나가 방 전체로 퍼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자들이 무작위로 운동하다 보니 전체에 고르게 퍼진 상태를 만드는 배열의 경우의 수가 한쪽에만 몰린 상태보다 수조 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쪽으로 흘러간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 전체에 퍼진 향수 분자들이 저절로 다시 한쪽 구석으로 모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리 법칙이 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10의 수십억 제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만큼 기다려도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깨진 컵은 저절로 붙지 않는가?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다시 원래의 완벽한 컵 모양으로 결합하는 배열은 극히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흩어진 채로 존재할 수 있는 배열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물리학이 컵의 복원을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확률이 사실상 0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는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어떤 근본적 힘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확률의 편향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의 수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그 편향은 사실상 절대적인 법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반반이지만 동전 10의 23제곱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이고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입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우주가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그것이 미래입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방향, 그쪽을 우리는 내일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화살은 착각도 아니고 심리적 편견도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통계적 구조 속에 새겨진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칭의 이름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볼츠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진실을 평생 지켜내야 했습니다. 19세기 말 학계의 주류는 원자와 분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한 이론은 진짜 과학이 아니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볼츠만의 평생 논적이었던 에른스트 마흐는 물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마흐는 원자론을 철저히 거부했고 학계의 거센 비판과 냉대 속에서 볼츠만은 점점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1906년 9월
볼츠만은 트리에스테 인근 두이노에서 가족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62살이었습니다. 비극은 그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미 1905년에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연구는 원자의 실제를 향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츠만 사후 불과 2년 뒤인 190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페랭이 실험으로 원자의 존재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볼츠만의 이론은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승리를 끝내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비엔나 중앙묘지에는 볼츠만의 흉상이 서 있고 그 위에는 그의 공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S=K 로그 W,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의 로그에 비례합니다. 이 짧은 공식 하나가 시간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커피가 식는 것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저절로 어질러지는 것은 게으름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엔트로피가 있었고 그 엔트로피의 뒤에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물리학자가 세상의 조롱 속에서 끝까지 지켜낸 공식 하나, 그것이 시간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엔트로피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분자 하나하나는 시간의 방향을 모르는데 수십억 개가 모이면 갑자기 방향이 생기는 이유. 커피 한 잔이 식는 과정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을 직접 분해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